만약 어느 날 마을 전체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집은 그대로 있고 물건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587년 지금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근처에 있는 작은 섬 로어노크 섬. 이곳에서 한 식민지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115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 마을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전투 흔적도 없고 시체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남아있던 단서는 나무에 새겨진 단어 하나였습니다. 크로아토안.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그 115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이야기는 500년도 더 전에 시작됩니다. 당시 영국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데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는 아직 유럽인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땅이 있었고 지금의 북아메리카였습니다. 영국은 이곳에 식민지를 세워 영토를 넓히고 무역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탐험이 이루어졌고 그중 하나가 바로 로어노크 식민지 계획이었습니다. 1587년 115명의 사람들이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탐험가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된 완전한 정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새로운 땅에서 마을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 정착민들을 이끌던 사람은 존 화이트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존 화이트는 화가이자 탐험가였고 이번 식민지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몇 달 동안의 긴 항해 끝에 그들은 마침내 로어노크 섬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풍경은 꽤 아름다웠습니다. 울창한 숲, 넓은 바다, 그리고 풍부한 자연. 사람들은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여름, 식민지에서 특별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버지니아 데어. 버지니아 데어는 북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영국인 아기로 기록됩니다. 이 작은 아기의 탄생은 정착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임시거처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시작의 땅이라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이 점점 부족해졌던 것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쉽지 않았고 주변에는 원주민 부족들도 살고 있었죠. 다행히 일부 부족들과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언제 상황이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정착민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누군가 영국으로 돌아가 식량과 보급품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존 화이트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존 화이트는 식민지를 떠나기 전 정착민들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오기 전에 마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디로 갔는지 나무나 기둥에 표시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험한 상황에서 떠나야 했다면 십자가 표시를 함께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 약속을 남긴 뒤 존 화이트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몇 달 안에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영국은 스페인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가 군사작전에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존 화이트는 바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계속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3년이 지나서야 다시 로어노크 섬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590년 존 화이트는 마침내 로어노크 섬에 도착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년 동안 정착민들이 무사했을까? 마을은 잘 유지되고 있을까? 그는 배에서 내려 마을이 있던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사람들의 대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마을이 비어 있었습니다. 집들은 남아 있었지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존 화이트와 선원들은 섬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정착민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투 흔적도 시체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떠나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한 나무 기둥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크로아토안. 그리고 근처 나무에는 시아로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크로아토아는 근처 섬에 살던 원주민 부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착민들은 그곳으로 이동한 걸까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일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십자가 표시가 없었습니다. 즉 그들이 위험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존 화이트는 곧바로 크로아토안 섬으로 가려고 했으나 또다시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고 선원들은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섬을 확인하지 못한 채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로어노크 식민지 사람들의 행방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4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등장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착민들이 크로아토안 부족과 함께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부 기록에서는 유럽인의 특징을 가진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식량 부족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15명의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린 걸까요? 지금도 로어노크 섬에는 그 사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새겨진 단어 하나, 크로아토안. 이 단어는 지금도 역사 속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은 아직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라진 식민지. 1978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어느 날 한 대학 교수에게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소포를 열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로 인해 주변에 있던 사람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폭탄이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누군가에게 배달된 소포였고 그 안에는 역시 폭발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사관들은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